안녕하십니까. 매일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복일입니다. 중국이 이 남중국해 인공섬으로 조성했던 암초 인근 해역에 미국 군함이 진입을 하니까 이 중국 인민해방군이 대응 출동까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촉즉발의 위기가 조성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이 중국이 남중국해 진입 선박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한 후에 첫 번째 항행의 자유작전이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끕니다. 이번 항행의 자유작전에 나선 미국의 구축함은 벤포드함입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남부정부의 텐준리 대변인은 발표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사일 구축함 벤포드호가 스플래틀리 군도, 그러니까 스플래틀리 군도는 중국 명으로는 난샤 군도라고 그러고요. 베트남 명으로는 쩌응샤라고 그러고요. 필리핀 명으로는 칼라양 군도라고 그러는데 이 난샤 군도의 믹스시프 암초, 중국 명으로는 메이지자오라고 그럽니다. 여기에 해역에 진입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미국 해군의 벤포드 구축함이 미시시피 암초 인근으로 진입을 하니까 중국 인민해방군은 미국의 행동이 중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 행동이라 그러면서 남부 정부가 해군과 공군력을 조직해서 추적하고 감시하고 태거 경고를 했다. 이렇게 텐 대변인이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텐니 대변인은 미국 측 행동은 중국의 주권과 안보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남중국해를 군사화하는 또 하나의 확실한 증거라 그러면서 미국은 영락없는 남중국해 안보 위험 메이커이고 남중국해 평화 안정의 최대 파괴자라는 사실이 거듭 확인됐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텐진이 대변인은 또 중국은 남중국해 제도와 그 인근 해역에 대해서 논쟁의 여지가 없는 주권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서 남부정부 부대는 고도의 경계 태세를 유지하면서 국가 주권 안정과 이 남중국해 지역의 평화를 굳건히 수호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중국의 CGT에는 한술 더 떠가지고 중국 인민해방군이 전투기와 함정을 동원해서 벤포드함을 중국의 해역에서 쫓아냈다. 이렇게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 남중국해 남부의 스프레틀리 군도의 암초 중 하나인 미시시피는 중국 하이난섬에서는 동남쪽으로 한 500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지난 1994년에 필리핀이 여기를 점유하고 있었는데 이 필리핀 경비정이 잠시 근무를 중단한 틈을 타가지고 중국이 무력으로 점거를 했습니다. 현재 중국 외에도 필리핀, 베트남, 대만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곳입니다. 중국은 주변 매립 작업을 거쳐가지고 5.66제곱킬로미터 규모의 인공섬으로 조성을 하고 활주로도 건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이 인공섬이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주변 12해리 해역이 자국 영해라고 주장을 합니다만 미국은 이 인공섬을 중국이 불법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이 영유권 자체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벤포드함이 스플래틀리 군도의 미시시피 암초 해역에 진입했을 때 이 중국 인민해방군의 전투기와 군함들이 벤포드함을 추격하면서 사실상 이 벤포드함을 밀어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미 해군은 한마디로 중국의 이런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미 7함대는 8일 보도자를 통해 가지고 벤포드함의 항행의 자유작전에 대한 중국의 주장은 완전한 거짓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벤포드함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수역에서 예정대로의 항행의 자유작전을 수행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7함대는 미국은 앞으로도 이 국제법상 허용된 해역에서의 항행의 자유작전을 지속해 갈 것이라 그러면서 중국 인민해방군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해도 우리는 예정된 일들을 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 미국의 항행의 자유작전이 주목을 끄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미국의 벤포드함의 항행의 자유작전, 특별히 눈길을 끄는 이유는 뭐냐면 중국이 지난 9월 1일부터 남중국해 모든 영해에 진입하는 외국의 선박들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되고 이를 어기게 되면 무력으로 대응할 수 있다라고 선언을 했죠. 근데 그 직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이 과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높았던 겁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지난 8월 31일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 해사국이 지난 27일 자국 영해에 진입하는 외국 선박은 배의 이름과 콜사인, 위치,
위험한 화물 등을 신고해야 된다라고 발표했다. 이렇게 보도를 한 바 있죠. 여기 대해서는 우리 와이타임스가 9월 1일 보도를 해드렸었고 유튜브 동영상은 정세분석 1013호를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해사국은 새 규정이 지난 4월 개정된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른 것이고 잠수정을 비롯해 가지고 방사능 물질, 원유, 화학물질, 액화가스, 독성물질 같은 위험한 물질을 운반하는 선박은 화물 정보를 사전에 중국 당국에 신고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의거해 가지고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중국 국가 남중국해 연구소의 캉린 연구원은 이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 규정이 정보 수집 등 군사적 목적에 활용되는 민간 선박을 감시할 수 있을 것이라 그러면서 새 규정이 처벌 규정을 구체화하지 않았지만 이 관련법에 따라서 즉시 영해에서 벗어날 것을 명령한다든지 강제 축출과 같은 조치가 내려질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미 해군이 중국의 영해라고 주장하는 곳에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펼쳤고 특히 중국이 아주 민감해하는 이 미스치프 인공섬 근처를 항해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미국이 중국의 반응을 떠보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것도 일부러 미 해군의 벤포드함 및 미스치프 암초의 12해리 안으로 항해를 했다는 점은 미국이 이번 항행의 자유작전에 무슨 의미를 두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일단 확인된 것은 중국 인민해방군이 무력 대응을 하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전투기와 군함을 동원해서 벤포드함을 추격했고 자신들의 해역에서 쫓아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중국의 선전전에 불과할 뿐이고요.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미국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9월 1일부터 무조건 신고라는 정책을 발표했을까요? 또 앞으로 미 해군이 아니라 한국이나 일본 등의 선박이라든지 군함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지난 1일 중국 인민해방군이 이번 조치가 실제 중국의 통제권 강화로 이어지기보다는 친중과 반중 여부를 가릴 지표로 쓰일 여지가 크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중국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영해에 진입하는 외국 선박의 통보 의무를 요구하면서 과거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ADG를 선언했을 때하고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한 겁니다. 중국이 이런 조치에 대해서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들과 관련국들이 이 중국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공동 보이콧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무력화에 나설 수 있을 건데요. 이런 과정에서 당연히 친중 및 반중 진영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중국은 이에 따라서 차별적 대응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의미입니다. 지난 2013년에도 중국이 일방적으로 동중국해 ADG를 선언하면서 외국 항공기의 접근을 불허했습니다. 그러자 미국과 일본들이 반발하면서 이걸 무력화했죠. 사실 ADG는 항공기를 식별하고 위치를 지정하기 위한 것인데 그건 영공으로 인정되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국제법까지 무시하면서 무리하게 주장을 했습니다만은 이걸 미국과 일본 등이 전면 무시하면서 지금도 미국의 전투기들은 중국의 ADG 주장을 무시하고 동중국해를 드나들고 있죠. 결국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이 남중국해 항해 선박의 신고 의무화 조치도 중국의 ADG 같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이렇게 남중국해하고 관련된 중국의 주장을 무시하는 근거는 지난 2016년 7월에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 판결이죠. 당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는 이 남중국해 섬들에 대한 역사적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중국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분쟁 해역은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속하고 이로 인해서 중국은 필리핀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또 해당 해역에서 중국의 군사기지 건설로 인해 가지고 해양 환경이 훼손되고 있다. 이렇게 우려도 했었습니다. 중국은 이에 대해서 남중국해에 대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 판결 배후에 미국이 있다 그러면서 미국 주도의 서방 세력의 정치적 조작으로 인해서 나온 것이다. 이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중국은 이미 중국 해상교통안전법에 의해 가지고 중국 해감 그리고 중국의 해양법 집행기관 중 하나인 중국 해양경찰이 무기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죠. 여기에 9월 1일부터 중국이 주장하는 남중국해 전 영해 내에 외국 선박이 항해를 할 경우 신고를 의무화했죠. 이를 위반하게 되면 중국 당국이 언제든지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엄포도 났지 않았습니까? 일단 미국의 항행의 자유작전에 대해서는 말만 강했지 실제 무력 행사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미국의 군함이 아닌 일본의 유조선이라든지 한국의 선박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행동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중국이 선택적 작전을 할 수도 있다 하는 의미죠. 또 우려되는 것은 중국의 이런 선언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미국과 일본 등의 동맹국들이 더욱더 의도적으로 항행의 자유작전 그리고 상공비행작전을 거칠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이 중국의 남중국해 통행 선박의 신고 의무화를 무력화하려고 할 겁니다. 자, 이를 통해서 미국 등은 중국의 대응을 또 보면서 중국의 남중국해 중앙통제 야심을 뭉개려고 할 겁니다. 자, 그러나 이런 미국 등의 대응은 필연적으로 중국과의 충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미국 등의 도발적 행동에 중국이 침묵을 하게 되면 1992년 중국 영해법 같은 이런 각종 국내법에서의 주장된 논리들을 기정사실화하려고 하는 모든 노력들이 다 수포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런 관점에서 대만의 타이페이 타임스가 지난 8월 31일 중국의 남중국해 장악을 위한 시도는 미중 간의 해양 충돌, 위기 또는 우발 사태를 이야기할 시한폭탄이라 그러면서 중국의 일방적인 태도를 강력하게 비난했던 겁니다. 남중국해 점유를 위한 중국의 야욕은 여기에만 머물지 않고 한국과 일본이 관련된 동중국해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 동중국해 대륙붕 한계선을 오키나와 해구까지 연장하면서 한국 및 일본과 갈등을 빚고 있고요. 일본과는 동중국해의 센카쿠 열도, 중국명으로 나우이다오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죠. 또 중국의 대륙붕 한계선 범위가 한국의 이호도 해양과학기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동중국해 대륙붕 전체까지 포함을 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한국도 중국과의 해양 분쟁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미 서해까지 넘보는 중국의 야욕에 강력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의 영해도 중국에 넘겨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 남중국해 문제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남중국해가 우리의 핵심 무역 항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와이타임즈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